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7월달 FOMC 의사록에서 페드의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 공개된 7월달 FOMC 의사록에서 페드가 긴축을 지속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 목표 2%를 훌쩍 웃도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둔화시키더라도 높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데 전부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거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페드의 고위 관계자들은 다만 금리 인상 속도와 향후 통화 긴축 정도는 경제 지표와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으며 어느 시점에서는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고 평가하며 긴축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전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판단했고요. 최근에 영향을 미쳤던 유가락이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향후 다시 급등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속된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이 금리를 올렸던 거는 당연한 것이고 향후에도 일단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전까지는 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의사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참고를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선물 시장을 살펴본다면 이 페드워치에 따르면 페드가 9월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마감 시점에서 63.5%를 기록했으면 다시 63.5%를 기록했고요.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36.5%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요것만 보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 알던 내용이잖아요. 뭐 특별한 건 없었고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호재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일단은 지수는 빠졌으니까 현재 요 뉴스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다. 요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0.5를 진행하면은 다음에는 0.25도 기대를 해보기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요런 식으로 심리가 쏠리면은 그리고 만약에 0.75가 인상이 또 된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0.5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럼 속도 조절 들어간다라는 시그널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마음 편히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최근에 월마트의 실적이 괜찮았는데 이 2등이라고 할 수 있는 타겟이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데 일단 소매업체들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평균치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이러한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8.11달러 플러스 1.8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약세 달러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언젠가는 미국 연준 속도를 늦추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내용 봤더니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속도는 계속해서 높일 것이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중요한 의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인플레이션이다. 자, 그리고 7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 재고 같은 경우에도 전월비 1.4% 증가를 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부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 이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예상치를 부합했다는 건 시장 선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에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근데 지금 갑자기 또 원유 재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되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리 말하면 소비가 좋았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향후에 유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로존 2분기 GDP 수정치 0.6% 성장. 지금 유로존이 가스 가격이나 여러 가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장을 했다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아일랜드가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아일랜드 쪽 유럽의 화약고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유로존 이 물가 안정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물론 가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계속해서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랑 남미 지역에서도 이 곡물이 굉장히 이번에 많이 뽑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 곡물 가격 안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역시나 요즘에 다시 중국이 떠오르고 있죠. 지방정부의 경기 부양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하까지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글로벌과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과연 중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이건 한국과도 영향이 굉장히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우려가 커지자 민간 개발업체 발행 채권 보증키로 지금 아예 보증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살펴봐서는 중국의 부동산 역시 지금 금리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꺾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예, 요거 이제 알아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 쪽에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과연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모습이 심각해지면 요즘에 헝다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이 헝다 말고도 엮여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쪽이 동시다발적으로 뻥 하고 터질 수 있거든요. 중국 정부에선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지만 이게 그냥 부동산 자체가 박살이 나면은 막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에 자, 요거는 진짜 큰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잡힐지 안 잡힐지 꼭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예, 정리 한번 싹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제가 안내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 시작 전에 다 올려드렸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미리미리 올려드렸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역시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 아래 보이는 영상 속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은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제가 이 볼린저 상단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조금 아슬아슬한 상황이 왔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볼린저 상단을 다시금 넘어주는 모습이 안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은 저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것들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향후에 올라간다면 어떤 걸 봐야 될지 이런 것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뉴스 한번 봐야죠. 했을 때 나쁜 뉴스가 나오는 건 없습니다. 살펴본다면 탈원전 정책은 계속해서 의지 확고하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서도 친환경 쪽에 대한 이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이러한 의지 역시도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두산 같은 경우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엮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긍정적인 스탠스가 유지가 되겠구나라고 기대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좋다. 일단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 세계 물이 없다. 갑자기 원전이나 식량, 전기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아까 시장 정리하면서 봤던 건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식량은 일단은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다시금 수출이 시작을 했고, 이 미국이랑 그 이외의 지역에서 호황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식량은 그렇게까지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는 여전히 모자라죠. 그리고 난방을 위한 가스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 물 역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기 같은 경우에는 원전으로 엮일 수 있는데 이 물이 도대체 두산과 뭔 상관이냐? 해수, 담수화. 이 사우디나 이런 지역들, 중동 지역 같이 물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이 두산에서 지어주는 모습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가뭄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해수 담수화에 대해서 니즈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건 여러분들 별 5개
주면서 나중에 신규로 시장을 펌핑시킬 만한 뉴스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특별한 거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이 원자력 발전 브랜드 평판 1등이 이 두산이고 그 다음이 한전, 그 다음이 현대건설이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 파워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실적이라는 엮여 들어가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굳이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사람 마음적으로 원전하면 두산, 두산하면 원전, 약간 이게 엮여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랑 두산이랑 경쟁을 했다라고 쳐요. 근데 두산이 여기에 원전에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 이왕 A 쓰는 거 두산 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핸드폰 하면 애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게 이러한 부분은 지금 당장 우리가 느낄 수는 없겠지만 이 원전 사업이 훨씬 더 화랑을 띈다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랑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수급을 보자면 외국인이랑 기관 계속 사고 있죠. 일단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이거 보통 이렇게 횡보했을 때 이 수급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면은 물론 더 올라가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수급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올라가 버리면 지쳐가지고 여기 부분에서 조정 후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 수급 이어지는 건 좋다. 이건 너무 좋은 이야기다. 하지만 차트를 지금부터는 무조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 후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조정 후에 올라갈 것이냐? 요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물론 떨어지는 경우의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마지막에 한번 돌아보도록 하고 일단 요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본다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현재 위치의 매물대 여기가 가장 두터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를 얼만큼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화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다면 여기를 소화를 못한다면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소화를 해준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줄 수도 있겠죠. 가장 좋은 건 볼린저 위에서 자리 잡아가고 계속 움직이는 거겠지만 이게 안 된다면 지금 저점 잡히는 부분 여기 아래로 이탈 안 한다면 옆으로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됐다? 라고 하면은 조정 후에 올라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조정했을 때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아마 5일선 약간 이탈했다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 뭐 11선이나 21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왕 보는 거면 저는 21선까지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뚫어주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그 다음 매물대인 요 부근까지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여기 뚫으면 최고점 부근인 요 부근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빠진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시게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 480일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제일 먼저 단타가 되려면 일단 오늘 종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내일 역시도 갭상 이후에 볼린저 밴드를 타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좋지만 아니라면은 현재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볼 수 있다. 자, 첫 번째 옆으로 횡보했다가 올라가는 거, 두 번째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거. 횡보했다가 올라가는 건 최근 나온 저점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N자형은 21선 보시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현재 위치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 소화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 이 위쪽에 있는 매물대로 다음 스텝업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쭉 빠지게 된다면 지지라인은 최대 481선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경우의 수들 하나씩 봐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가기 되게 애매하고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이게 참 많은 분들께서 난이도 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일단 매물 소화가 일단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수급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게 잘만 버텨주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올라가는 건 수급이 계속 현재 이제 매물 소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모두 이 두산중공업 웃으면서 마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1.4만 명까지 한번 같이 달리시면서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1.4만 명 기념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멤버십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여기서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